안녕하세요. 하남 시청역 약사입니다. 오늘은 잘 자고 일어났는데도 계속 더 자고 싶고 피곤하신 분들, 또 분명히 밤에 7시간, 8시간, 어떤 분들은 10시간을 잤는데도 안 잔 것처럼 너무 피곤하신 분들, 그리고 그렇게 자고 일어나서 출근을 했는데 또는 뭐 낮에 활동을 하시는데 낮에도 너무 졸리신 거예요. 피곤하시고. 그래서 내가 너무 기운이 떨어졌나 보다 해서 고단위 영양제도 사 먹어 봤는데 며칠은 괜찮은 듯 하다가 그 다음은 전혀 또 소용이 없고, 또 한의원 같은 데 가서 보약을 지어서 먹었는데도 잘 모르겠는 분, 또 홍삼이나 녹용 같은 걸 들어간 제품들을 사서 먹었는데도 아, 잘 모르겠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복잡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고 쉽게 설명도 드리고 해결책도 알려드릴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은 서양의학 쪽으로 분석하려면 아주 복잡해요. 원인이 너무 다양해서 사실 그 전문가들도 과연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됐는지 알려면 아주 복잡한 시스템을 거치는데, 뭐 간 기능이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갑상선 기능이 이상이 있을 수 있고, 부신 기능의 이상, 또 뭐 호르몬 대사의 이상, 세포 뭐 에너지 대사의 이상, 뭐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고요. 괜히 복잡하기만 하고, 이렇게 동양의학 쪽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간단하게 이 피로의 종류는 기혈, 그 다음에 간열, 이렇게 나눠지면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이제 가장 먼저 기운이 떨어져서, 이런 경우는 나이가 드신 분들에 한해서가 대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너무 과로에 시달린다 라고 평가할 때 기운이 떨어지겠죠. 그렇지만 그 과로도 기분 좋은 과로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과로냐에 따라 다르죠. 극단적인 예를 들면 로또가 당첨돼서 밤새도록 그 돈을 세느라고 과로했다면 절대 그 사람은 안 피곤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 기운이 떨어져서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보통 70대 이상, 이런 분들은 녹용이나 뭐 홍삼, 인삼 이런 거를 잠깐 드셔서 기운을 회복하는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혈부족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진액 부족. 진액이 우리 몸 안에 혈액을 포함한 모든 액체를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산모가 출산 때 너무 많은 출혈을 했다든가 어떤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량의 출혈을 일으켰거나, 또는 뭐 체열을 너무 자주 해서 검사하느라고 체열을 너무 다량으로 자주 빈번하게 해서 이렇게 혈액이 부족한 경우도 당연히 이제 그 기운이 떨어지게 돼요. 그럴 때는 우리가 숙지향이나 생지향 같은 약재를 주인공으로 하는 한약재를 써서 이제 보충할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그런 기혈이 둘 다 모자라서 어떤 사람은 기운은 한 20% 보태고 진액은 뭐 80% 보탠다든가, 어떤 사람은 반대로 기운은 한 60% 보태야 되고 진액은 한 40% 보태야 된다든가,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기혈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보충해 주는 게 이제 보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도 고령자가 아니고 특별히 진액이 아주 많이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질병 때문에 급격히 체중이 막 몇 킬로씩 5kg, 7kg씩 이렇게 줄어든 사람들은 당연히 진액이 부족해서 그 피로가 오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야 당연히 진액을 많이 보태면서 기운은 뭐
진액을 8을 보탠다면 뭐 기운은 2만 보탠다든가, 그 사람이 너무 기운 떨어진 증상이 너무 많다라면 또 그 비율을 조절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외에는 다 이렇게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거, 잘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신 분들은 모두 간열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좀 받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스트레스 그 정도가 아주 많이 지속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약간의 그 스트레스가 또 지속적으로 나의 간을 뜨겁게 하는 건데, 뭐 살아가면서 조금씩 그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은 우리가 가끔씩 또 풀어내면서 또 운동도 하면서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좀 세게 계속 지속되시는 분들은 이 간이 점점 뜨거워지게 돼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지속될수록 진액도 또 쫄아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간이 약간만 뜨거워져도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게 피로감과 또 짜증, 뭐 신경질, 또 이렇게 의욕상실 이런 쪽으로 오거든요. 이렇게 이제 간이 뜨거워지면 그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충분히 자고 나도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고, 이렇게 많이 잤는데도 낮에 또 하품이 나면서 피곤하고, 이런 경우 우리가 이제 고단위 영양제를 어, 어, 빈번히 이제 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쉬우니까. 그래서 일단 먹어보는데 처음에는 효과를 보다가 며칠 뒤에는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우 이것도 고단위 영양제도 약간 뜨거운 성질이라 간이 살짝 뜨거워지면서 이제 소용없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녹용이나 인삼처럼 아주 뜨겁게 하지는 않지만 아주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 저의 의견입니다. 한번 어, 염두에 두시고요. 녹용이나 이제 인삼이 들어가 있는 보약을 먹거나 또 그런 게 포함된 이제 그 약재를 우리가 약재 그런 제품을 구입을 해서 먹게 되는데, 처음부터 아예 그걸 먹으면 더 피곤해지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약간 효과가 있다가 또 며칠 지나면서는 아예 모르겠는 분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간이 뜨거워져서 오는 거니까 이런 녹용이나 인삼 또 홍삼 이런 것들이 뜨거운 약재가 안 그래도 뜨거워진 간을 더 뜨겁게 만들어서 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럴 때 너무 피곤해지니까 이제 드디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게 되면 당신 간 수치가 높아. 무엇을 드셨는가? 이러면은 또 한약을 먹게 돼서 먹었다 이렇게 돼서 한약이 이제 전체적으로도 덤태기를 써서 모든 한약을 먹으면 간이 망가진다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믿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뜨거워진 간을 오해하고 그런 거를 먹어서 기운을 내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 영상에서, 이번 영상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자고 일어나도 기운 없다고 해서 그런 걸 막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만 아시면 너무 좋겠고요. 특히나 이렇게 70 전인 사람들은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 거의 없다라는 것만 아세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너무 또 가로에 시달리면 그는 아주 급격하게 간이 뜨거워지는 그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이제 동양의학적으로는 이 간이 뜨거워서 오는 피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건 당연히 간의 열을 꺼주고, 또 간은 이 혈을 저장하는 기관이라서 혈액이 풍부해야 그 열이 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진액을 보태는 약을 같이 꼭 써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이상이 있을 때 계속 체열 검사를 해서 혈액을 자꾸 뺏어가면 간이 점점 뜨거워지고 점점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간 검사를 너무 자주, 그러니까 즉 체열 검사를 너무 자주 안 하시는 걸 저는 권해드리고, 하게 된다면 열심히 그
그 진액을 보태서 하다못해 철분제라도 자주 먹어서 혈액을 많이 보충해서 검사에 임하시는 게 그 간 수치를 낮추는 데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 또 우리가 아는 게 병이라고 간 수치가 높은데 검사를 안 하고 있을 그런 배짱 있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간의 열을 내려주는 사청환이라는 그런 약재가 있답니다. 또 진액을 보태주는 그 육미지향탕이나 그 일관전이라는 숙지향, 생지향이 주가 되는 약들이 있는데, 이런 약을 먹어서 내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너무 피곤했는데 컨디션이 점점 좋아진다면 혈액 검사를 안 하고도 나의 간 수치는 좋아지는 거잖아요. 굳이 검사를 안 해도. 즉 이렇게 꼭 어떤 수치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몸 상태를 봐서 그 간이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 피곤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혈액 검사를 염두에 두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자고 일어나서 많이 피곤하신 분이 이런 약재를 이용해서 먹었더니 점점 안 피곤해지면 굳이 가서 간 검사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느냐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여태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잘 정리되고 또 이게 시각적으로 확실히 어,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제가 여기 밑에 고정 댓글에 관련된 그 링크를 걸어 둘 테니 그 잘 챙겨 보시고요. 제가 다음 편에는 이렇게 간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간이 뜨거워지면 생기는 인체 현상에 대해서 좀 재미있고 또 다양한 그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이걸 알고 나면 간에 대한 그 걱정은 아주 내려놓으실 수 있게 구성할 테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해 놓으시고 좀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